네, 매거진 Y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이 도심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높은 공실률 그리고 또 구조적인 전환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지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네. 있고 여기에 경제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공실 문제가 더더군다나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공실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남성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 정말 심각하죠.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예전에도 공실 문제는 엄청 심각했는데 앞으로는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고 지금 문제도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전체 상업 용지에서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업 용지로 바로 넣어야 됩니다.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 용지라고 하면 그 상가 같은 걸 말하거든요. 상가. 네.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할 때 무조건 20%를 상가로 넣어야 되는 이게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급이 계속 됐는데 최근에 올해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네. 상업 용지에서 최대 10%까지만 넣어도 되고 그 위에 주거 지역에서는 아예 상업 용지를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네.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식당도 가고 뭐 물건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업용지 상가가 필요했지만 지금 급격하게 모든 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상업용 용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공실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공실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그러네요.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 예. 그 무엇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규제라든가 법률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해결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가까운 미국 같은 데를 보면 미국도 상업용의 그 공실이 너무 많아서 상업 용도를 주거 용도로 전환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떤 용도 변경을 통한 예를 들어 비어있는 상가를 주택용이라든가 뭐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부동산 컨텐츠,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게 셀프 스토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일하게 부동산 업 중에서 상권과 유동인과 입지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이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최근에 건축법 시행령이 아주 개정이 돼가지고 셀프 스토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셀프 스토리지를 고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 셀프 스토리지는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한 종류입니다. 보관.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짐이 너무 많거나 계절용품, 뭐 여름용품이라든가 겨울용품을 보관해야 될 때 그렇죠. 집 가까운 곳에 나만의 보관 창고에 짐을 맡기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요즘 아파트에 세대 창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 세대 창고가 조금 더 디지털화되고 기술화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얼핏 들어본 건 같은데 또 관심을 갖게 되기는 또 저도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셀프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셀프 스토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이 나기 힘든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완전한 자동화 무인화가 가능하게 해서 집 가까이서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화된 게 지금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 금고의 그렇죠, 확장판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는데 특히 이 셀프 스토리지가 유독 각광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주거비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넓은 데 이사 가거나 더 넓은 곳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면서 네. 이런 분들이 짐을 맡기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이와 맞물려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실 문제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실을 셀프 스토리로 활용을 하면서 공실도 해결하고 주거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지금 벌써부터 네. 관심 가지시는 거 보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다면 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세 현재까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 다른 나라를 비교하더라도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주거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가 전부 셀프 스토리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비해서 지점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앞으로는 더 빨리 늘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이 전 세계적인 추이도 좀 궁금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셀프 스토리지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그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시장 규모가 43조 원에 가깝고 가장 큰 그 셀프 스토리지 리츠는 거의 시가총액 70조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지점이 15,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건 거의 편의점 수랑 맞먹는 숫자입니다. 와. 그렇네요.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게 이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여서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저만의 물품들이 많아요. 네. 제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아, 어디다 다 처박아 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건물주, 그 상가주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그 한국의 주거 문화를 보시면 거의 원룸 오피스 살다가 20평대 59제곱미터, 그다음에 30평대 네, 84제곱미터로 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84제곱미터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러니까 개인 생활은 더 예를 들어 여가 생활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하면 이런 보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로 들자면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다 개인 창고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SNS로 물건을 파시는 그 분들은 거의 개인 창고에 자기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필요할 때 발송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려는 이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지금 셀프 스토리 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셀프 스토리지를 직접 이용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임대인도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건물이 많이 방치가 되고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방치되다 보면 결국 이게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익이 나기 힘든 곳 또는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셀프 스토리지가 수익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그다음에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도심 기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윈윈하는 구조네요. 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보안의 문제도 우려가 되거든요. 예. 어떤 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치된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수익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께서 셀프 스토리지를 입점시키거나 유치를 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셀프 스토리지가 운영이 되는 게 완전한 자동화 무인화, 그다음에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임대인께서는 아예 신경 쓸 게 없고 이 셀프 스토리지 안에 그 뭐 무인 출입, 그다음에 화재, 보안 방법 이 모든 기술력이 다 접목이 돼서 임대인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대인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확보하게 돼서 건물도 살고 임대인에게 수익도 가고 아주 윈윈하는 모델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셀프 스토리지가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공실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점점 열악해지는 주거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서 도심 기능 강화 하는 게 이제 셀프 스토리지의 목표이자 저희의 이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이와 같이 그 셀프 스토리지가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셀프 스토리지의 사회적인 행보 그리고 예. 대표님의 계획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